형님, 왜 주씨 형제를 지원하십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닙니까? 192년 봄이었습니다. 개교에서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공손찬이 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만 보병, 1만 기병, 100마 이종까지 동원한 그의 대군이 제 정예병 800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구기가 지휘한 그 800명은 방패 아래 엎드려 있다가 거리가 가까워지자 일시에 일어나 달려들었고 강노병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았습니다. 공손찬의 기병은 1000여 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강동의 맹호 송견은 이미 없었습니다. 유표의 황조가 쏜 화살 하나에 쓰러졌습니다. 원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손찬마저 무너졌습니다. 원수를 도울 동맹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영 안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승리였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6년의 묘지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흠 하나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명성을 쌓았고 맹주가 되었고 이제 형제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형제의 피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원술의 전갈은 계속 왔습니다. 형님, 송견에게 군량을 보내주십시오. 형님, 주씨 형제가 제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형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네가 너무 강해지는 게 두렵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자인 네가, 명망 있는 네가, 송견이라는 명장을 거느린 네가 동탁을 무찌르고 낙양을 점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원술의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때 얼자인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주씨 형제를 지원한 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주은, 주왕, 주우. 그들을 예주자사로 만들어 원술의 남양과 낙양 사이를 끊었습니다. 송견이 아무리 용맹해도 군량이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원술은 분노했을 겁니다. 형이 동생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배신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었습니까? 제가 6년상을 치를 때 원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술을 마시며 저 얼자놈이 또 위선을 떠는구나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왔습니다. 공손찬에게 보낸 원술의 편지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전해준 것입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우리 집 종놈을 따른다. 그리고 원소는 원씨의 자식이 아니다. 종놈. 그 단어를 보는 순간 6년간 묘지에서 견뎌낸 모든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한에 떨던 밤들, 혹서에 땀을 흘리던 낮들, 손에 피가 나도록 절을 올리던 새벽들. 그 모든 것을 원술은 단 2글자로 지워버렸습니다. 종놈. 6년의 효심도, 청류파의 지지도, 반동탁 연합의 맹주치기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원술의 눈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구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분노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형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원술은 제 명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원씨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의 기반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유표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형주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수를 막아주십시오. 송견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표의 황조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강동의 맹호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원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쾌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송견은 충직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반동탁 연합에서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가장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그가 형제의 싸움에 휘말려 죽었습니다. 192년이 저물어갔습니다. 공손찬은 제게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장현도, 다른 장수들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원수를 도울 동맹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원술은 남양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유표가, 북쪽에는 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손견이 없는 원술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원소가 이겼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형제를 파괴한 대가라는 것을. 193년 원술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흑산적 장현, 남육로 어부라와 손을 잡고 저를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조조를 공격했습니다. 조조는 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임명한 동군태수였습니다. 원술이 조조를 친다는 것은 저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술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손견이 없었습니다. 군량도 부족했습니다. 동맹들도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194년 원술은 양주로 이동했습니다. 수춘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양을 포기한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형제를 이긴다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손책이라는 젊은 장수가 떠올랐습니다. 손견의 아들이었습니다. 18살의 나이로 놀라운 전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동을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술은 손책을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견을 잃었지만 손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책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더 야심이 있었습니다. 더 독립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원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196년 천하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조가 헌제를 맞이했습니다. 장안에서 도망친 황제를 허도로 모셔온 것입니다.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한다. 협천자 일영제후. 조조는 이제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후회했습니다. 제 참모 곽도가 말했습니다. 황제를 영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동탁이 세운 헌제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실은 이미 쇠락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황제의 상징성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통해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조조를 치는 것은 황제를 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역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전략적 계산에만 몰두하다가 명분의 중요성을 놓쳤습니다. 원술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조가 황제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절망했을 겁니다. 원술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북쪽에서, 유표는 남쪽에서 압박했습니다. 동맹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손차는 역경로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책은 강동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원술은 고립되었습니다. 적자로서의 자부심도, 원씨 가문의 명망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원술이 옥새를 얻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손책이 아버지 손견에게서 물려받은 전국 옥새를 원술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옥새, 천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만들어 대대로 황제에게 전해진 옥새였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원술이 옥새를 가졌다면 무엇을 할까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원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남양에서 쫓겨나 양주에 틀어박혀 동맹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가 이제 무엇을 할까? 옥새를 가진 그가 어떤 선택을 할까? 위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술은 적자였습니다. 타고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합니다. 197년 봄,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원술이 황제를 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황제라 선언하고 국호를 중이라 정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옥새를 근거로, 도참서를 근거로 자신이 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선택했다. 천하가 술렁였습니다. 조조는 분노했습니다. 유표는 비난했습니다. 손책은 원수를 떠났습니다. 절연 서신을 보냈습니다.
황제를 참칭하는 것은 역적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술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절망한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적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한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황제를 칭하는 순간 원술은 천하의 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후들이 그를 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조는 황제의 이름으로 토벌군을 파견했습니다. 유표는 남쪽에서 압박했습니다. 손책은 동쪽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여포까지 원술을 공격했습니다. 원술은 고립되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황제의 옷을 입었지만 아무도 그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옥새를 가졌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수춘의 화려한 궁전에서 황제의 면류관을 쓰고 하지만 아무도 절을 올리지 않는 곳에서 원술은 혼자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적자가 파멸하는 모습을. 한때 원씨 가문의 정통 후계자였던 그가 이제는 역적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쫓기는 모습을. 승리의 쾌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쓸쓸함만 있었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원술과 제가 함께 놀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적자였고 저는 얼자였지만 그래도 어릴 때는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었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파괴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원술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칭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형제를 이기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승리였을까요? 6년을 묘지에서 견뎌 얻은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형제의 파멸을 지켜보는 것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원소가 현명하고 원술이 어리석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어리석었다는 것을. 원술은 자부심에 눈이 멀었고 저는 두려움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려 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제가 그를 막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원씨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결국 그 가문을 파괴한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197년 겨울 소식이 계속 들렸습니다. 원술이 패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포에게 졌고 조조에게 졌고 영토를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황제의 궁전에서는 사치가 넘쳐나지만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진영의 장막 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원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게 종놈이라 부른 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미묘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에 대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원술은 황제를 칭했고 그 순간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계산하고 전략을 짜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승리일까요? 진영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6년 전 묘지에서 들었던 그 바람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차갑습니다. 형제를 이기고도 따뜻해지지 않는 승리. 이것이 제가 6년을 견뎌 얻은 것이었습니다.